여수 순천 광양시장이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광역교통망 구축에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수산물 가공 산단인 여수 오천 산단이 정부의 노수재생 산단으로 선정됐습니다. 웰빙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학교 급식용으로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대폭 늘립니다. 이를 위해 22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순천시가 매실에 이어 우박 피해를 입은 복숭아도 수매해주기로 했습니다. 농협과 협력해 팔거나 비료용으로 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상생발전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만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장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양만권 활성화를 위해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세 개 시는 광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순천만 국가정원, 광양 백운산 관광지를 연계한 팸투어를 정례하고 크루즈 공동 마케팅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 세 개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체육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정노선 운행하는 것과 관련된 적자 부분만 이거 보존해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시 저희들이 챙겨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역교통망 구축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시와 시 사이를 시내버스 노선으로 연결해 무료 환승하는 방안을 어떻게든 내년 1월에는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시장님들이 약속한 대로 내년 1월 1일 날 시행을 한다.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동안 정부에 꾸준히 제기했던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여수산단 진입도로 국가관리 등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동 건의사항을 정리해 다음 주 내로 세 개 시장이 직접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 건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가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갖다 대밀어야지만이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여수 순천 광양행정협의회. 이번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기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1차 수산 가공 산단으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여수 오천 산단이 정부의 노후 재생 산단에 선정됐습니다. 30여 년 만에 웰빙 산단으로 탈바꿈을 시도합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조성 30여 년을 맡고 있는 여수 오천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수산물 가공 1번지로 알려졌던 이곳은 40여 개 업체가 가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천 산단이 웰빙 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정부의 재생사업지구에 선정돼 오는 2023년까지 9개 사업에 국비 87억 원을 포함해 375억 원이 투입됩니다. 협소한 도로 현실을 반영해 4차선 도로로 확장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냉동 냉장 창고와 근로자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인프라도 구축됩니다. 오천산단 활성화 구역 안의 핵심 시설인 웰빙 산업지원센터가 들어서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도 모색하게 됩니다. 지금은 1차 제품을 가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R&D 연구센터를 조성을 해서 기능성 물질 추출이라든지 수산 자원의 재활용 등을 통해서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 해 생산량 3만 2천여 톤, 매출액 1,200억 원 규모의 여수 오천 산단.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여수 오천 산단이 소기업 중심의 낡은 수산 가공 산단에서 웰빙 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농산물을 학교 급식용으로 확대 공급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22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지역의 235개 교 2만 6천여 명에게 학교 급식용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합니다. 이는 급식용 전체 농산물의 65%로 지난해 59%보다 6%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광양시는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급식용으로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우박 피해를 입은 복숭아 재배단지의 과실을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번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월등면 일대 130헥타르 복숭아 농장에 피해 과실을 매입해 농협과 함께 판매하거나 비료용으로 가공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에도 예비비 10억여 원을 긴급 투입해 이번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440여 헥타르 매실 농장의 피해 과실 945톤을 지역 내 농가들의 축산 사료용으로 전량 매입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 1호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습니다. 대통령의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가 지역에도 곧 생길 전망인데요. 지역별로 위원회 인선 작업이 한창인데 광주는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일자리 문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각 시도에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역 일자리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는 기구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의제와 요구를 전달할 유력한 통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추천해달라며 각 자치단체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동계라든지 경영계라든지 그리고 학계,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복수로 추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적 자원을 몰색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배수인 60명의 추천 인사 명단을 지난주에 보낸 상태. 하지만 광주시는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추천 인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경영계 측에 비해 숫자가 적다며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계 4명, 그다음에 산업계, 경영계 9명 정도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한 것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컨트롤 타워로 지난해 출범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입장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시도별로 추천위원 명단이 모이는 대로 지역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광주에서 발족될 일자리위원회 인적 구성과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름철 폭우로 인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순천 구교림관리소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관내 시군에 분포된 110여 곳의 산사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소형 사방댐과 계류 보전 등 예방 사업을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관리소는 또 최근 3년 동안 산사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상기후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양파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중만생종 양파 생산이 마무리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양파 가격이 상승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가격도 킬로그램당 1,183원으로 조사돼 평년 대비 40%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무화, 애보박 등은 원활한 산지 출하와 작황 호전으로 가격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어 품목별 농산물 가격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낙지 금어기가 도입된 지 2년이 됐습니다. 낙지 산란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를 둘러싼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낙지잡이 배들이 2주째 갯가에 묶여 있습니다. 낙지 금어기 때문입니다. 낙지요리 거리 상점들은 금어기 직전 비축했던 물량만 팔고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들은 낙지를 잡아서 살려놓은 낙지 이거 갖다 팔면 우리도 이제 안 해. 그럼 이제 금어 풀려야 해 항상. 얘는 팔고 안 한다니까. 낙지 주산지 무안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5월에서 7월을 낙지 보호기간으로 자체 운영했습니다. 지난해 법제화된 낙지 금어기가 어색하지도 않고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단 하나 시기가 불만입니다. 무안 뻘낙지의 한 80%가 6월 1일부터 이렇게 산란을 하는데 20일부터 한다 하면 좀 늦어서 이제 그 산란하고 있는 낙지를 체포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남의 낙지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인데 지역별로 속사정이 다릅니다.
무안과 신안, 목포 등 서해 쪽 낙지가 유명한데 조업량은 남해가 많은 데다 통발과 연승, 맨손어업 등 업종별로 시기를 놓고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해역별로 상이한 낙지 산란기 대신 어민들 의견을 조율해 어렵사리 결정했지만 현재의 금어기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지 금어기간 설정은 전라남도에서 정한 사항으로 어민들의 변경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전라남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어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당장은 금어기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낙지 금어기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오는 9월 1일자 고등학교 공모제 교장 2차 심사를 마치고 오는 14일 교육부에 최종 후보를 추천합니다. 2차 심사까지 진행한 학교는 순천고와 광양하이텍고, 한국항만물류고, 호남원예고와 해남고, 장흥고, 전남생명과학고 등 7개 학교로 전남도 교육청은 1, 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에 최종 추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하반기 교장공모학교는 고등학교 7곳을 포함해 모두 22개 학교로 초중학교는 각 지역 교육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전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용주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제보에 대한 검증 없이 발표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관련된 국민의당 간부들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이어 검찰도 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교육청이 공동으로 생명 존중에 대한 관심과 문화 고양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 관계자와 학부모 단체 등은 오늘 청소년 생명존중협의회를 발족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청소년 전문 상담사 확충과 학생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순천교육지원청은 찾아가는 자살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전통 설화 등 지역 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흥구는 지난해 창조경제 관련 정부의 지역 공모 사업에 두원면 운대리 설화 특화마을 조성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 여행 상품과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설화문화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흥구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분청 문화박물관과 연계해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밤바다 종포 밤빛누리 조형물이 전남도 친환경 디자인상에 선정됐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5월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위해 여수해양공원에 설치한 여수밤바다 종포 밤빛누리 조형물이 2017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상은 전남도가 자연, 문화, 사람이 조화로운 디자인 실현을 위해 친환경 공간과 건축물 디자인 우수 사례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입니다.